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현대차 오늘 오전 장 초반에는 이제 시장 투매와 함께 맞물리면서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도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장중에는 상당히 기습적으로 대규모 수급이 붙어주면서 무려 7%까지도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이렇게 딱 양봉으로 전환을 시켜놓고 그 힘을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장 막판에 전체적인 시장 압박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매도세가 지금 떨어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명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구간은 이제 하락 뒤에 힘을 모아가는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러니까 V자로 올리는 반등이 아니라 그러니까 며칠은 이렇게 지독하게 반등할지 말지 지독한 가격 지지를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전환을 해도 전환을 할 거다라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자, 오늘 장중에 정확하게 그 가격 지지의 흐름이 오늘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머리 위로 짓누르고 있는 이 저항대한 완벽한 돌파는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정말 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뭐 사지도 못하게 만드는 지금 피를 말리는 국면이단 말이에요. 뭐 코스닥 시장은 매도 사이즈카 발동하고 반도체 대형주들은 무더기도 폭락을 하니까 지금 이 엄청난 공포감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정말 더 고민이 되고 멘탈이 흔들리는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현대차가 보여준 이 기술적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주저앉았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공고하게 버텼다라는 거예요. 악성 투매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지지를 지켰다는 게 아주 대단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방 경직은 단단하게 보여줬지만 아직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 현대차. 그럼 내일은 당장 어떤 흐름을 보여줘야 될지, 우리는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영리하게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제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화면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누르셨나요? 그럼 빠르게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현대차 보유하고 있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이날과 이날 매수를 이야기했으니까 저 역시도 이 월봉상에서 지금 지지점을 체크를 하면서 뭐 많이 나와봤자 뭐 45만 원 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월봉상의 지지를 보고 대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만 그 본격적인 방향성이 정말 시원하게 나와주려면 제가 매일 강조를 해드리는 일봉상에서 현재 저항을 받고 있는 저항 이평선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이 흐름이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 상승을 논해도 논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결국 못 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겹죠, 이 하락. 하지만 보통 이제 주가가 이제 고점에서 엄청 급락을 떨어지고 어떤 하방 경직을 보이려고 하면 그 대전환을 시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진행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 흐름이 선행이 돼야지 만들더라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실전 전략은 상당히 간단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이 지지 라인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만 차분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동시에 머리 위에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그러니까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은 이것만 이제 째려보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짚어드렸던 전략이 오늘 장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주포들이 무거운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려면 지금 뭐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대한 환경이 도움을 주기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이제 오늘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이제 폭락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이 저점으로 연결을 했던 이 추세대, 그러니까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저점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려지는 거는 현재 하락 추세대라는 거죠. 자, 물론 지금 이 현재 하락폭이 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 아래에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도 있고 상당히 최근에 이 시장을 5월달부터 지켜왔었던 가격대인 7,500포인트라는 가격 지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아주 중요한 지지점이 되느냐, 이걸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주포들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투매를 좀 유발해서 악성 매물을 좀 털어내려고 장중에는 이제 일시적인 이탈을 뭐 만들기도 하지만 자, 워낙 강력한 지지점들이 맞물려 있는 마지노선 위치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회복을 하느냐 유지를 하느냐, 저는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구간에서 당연히 현대차도 장중에 이제 흔들림 영향을 그대로 받고 동조하면서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속임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주포들이 지켜낼 거기 때문에 내일 이 흔들기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중요한 건 이 현대차가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여전히 이 매수의 관점으로 지금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차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본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고점 대비 낙폭과대 구간에 들어간 거 맞고 지금 보시면 추세대 안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추세대 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 안에서 또 하나의 수렴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항대가 돌파가 안 된 상태라서 이제 쐐기형의 변형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일시적인 이탈이 나오더라도 그건 매도가 아니라 매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끼가 없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장과 하락과 맞물리면서 지금 종목들 대부분이 전체적인 조정을 받고 있지만 상승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의 하락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가 그 끝자락인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하락 자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오늘 정말 아주 중요한 시장의 특징 하나가 발생했죠. 자, 반도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수급이 이제 대체적으로 강했던 게 로봇 쪽이에요, 로봇 쪽.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오토에버도 보시면은 지지할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현대모비스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저점 지켰죠. 자, CNS도 똑같이 이평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에 저항대는 돌파를 못하지만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다라는 게 같은 섹터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에서 자금이 나오면서 자, 자금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금들은 다음 먹거리를 찾게끔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뭐 시장 방어주들이 뭐 강세가 나오고 뭐 금리 우려 때문에 이제 은행주들 상당히 강세 나왔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반도체가 결국 탑재가 되는 피지컬 AI 이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환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시장에 힌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시장에 대한 안정기는 찾아오긴 해야겠지만 미국 장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 빠지면서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엄청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죠. 여전히 저는 현대차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료가 살아있는 애들이 전환이 나올 때 가도 가는 거지 그런 거 없는 애들은 시장 전환 나와도 죽어도 못 갑니다. 주도주가 계속 주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점이 되는 거는 뭐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 이 저항대가 돌파가 돼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 저항을 돌파를 하면 그래야 뭐 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말씀을 드릴 건데 아직 그 흐름이 시작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진행이 되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상에서 가장 빠르게 먼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오늘도 장중에 일시적인 돌파를 만드는 흐름은 나왔지만 종가상이 이제 안착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지를 해주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고 오늘도 다시 막판에 꼬그라지면서 밴드 안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착을 한 상황은 안 났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계속 나오는 거는 가격 지지는 나온다는 거예요. 가격 지지. 하반 경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중을 채우는 시점은 이 맥점이 온전히 돌파가 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도 현대차 매우 중요한 흐름이 될 겁니다. 자, 돌파는 아주 순간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오늘도 보시죠, 이 강한 수급. 자, 그래서 내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맥점 차트의 정확한 돌파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자, 제가 매수를 하는 그 돌파의 신호가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코치는 현재 낙폭과대 국면에서 현대차의 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자,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